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교재에 4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자, 지대 이론에 대한 내용이죠.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1번 지문 보시면은 고전압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고전압파는 1776년부터 1870년, 이 100년간의 이 시대인데, 이 고전압파에서는 이 토지라든지 자본을 우리가 토지와 자본을 우리가 구별하여 고찰하는데, 이 토지는 이 자연에 의해서 주어진 물건으로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해준 무상의 최상의 선물이라고 보는 거고, 이 자본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생긴 거죠. 그래서 인공적인 힘이 가미됐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인 기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토지와 자본, 이 노동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수익 또는 총생산물에서 뭐를 빼냐 하면은 이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 총수익에서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 총수에서 이 대가를 뺀 나머지 이 잉여를 이 자연물인 토지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다. 그래서 이 토지를 이용한 대가가 지대인데, 이때 요 잉여는 바로 잉여는 지대다. 그래서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지면서 이 자연물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불로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뭘로? 자연물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토지에 이용한 대가인 지대는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고 주장을 해요. 불로소득이니까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이 불로소득을 세금을 통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대, 시험 문제 나올 때 좀 주의해야 될 건 요건데, 지대는 이 생산물 가격 또는 시장에서 거래된 농산물인 곡물 가격인데,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생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우리는 고전학파의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인데, 46번 지대를 기회비용 성격으로 파악하니까 틀렸습니다. 지대는 잉여입니다. 잉여, 기회비용이 아닌 잉여.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고, 2번 리카도는 토지가 제한되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되며 토지 비옥도가 다를 것을 전제로 차액지대설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이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데이비드 리카도입니다. 자, 데이비드 리카도에 있어서의 차액지대설이죠. 자, 리카도는 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대표적 원인. 자,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출제를 하죠. 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영국에서 이 농업용 토지죠.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 이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작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 중에서 이 비옥한 토지가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에 근거한다.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에 우선 근거하고, 또 단위 면적 토지에 인간의 노동력을 투입을 하면은, 한 사람, 두 사람 투입을 하면요, 총 생산량은 증가합니다.
근데 어느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 노동력을 더 투입을 하면은 생산량의 증가분은 점점 줄어든다는 형상. 이것을 전문용어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를 대표적인 발생 원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리카도는 이 토지에 있어서의 뭐의 차이죠? 비옥도. 여러분 작년 시험에 출제를 했을 때 많이 틀렸던 부분이 얘기거든요. 이 비옥도의 차이를 이걸로 출제했어요. 질적인 차이로. 그래서 틀린 부분 많았어요. 이게 뭐냐면 비옥도는 토지의 양적인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입니다. 이 질적인 차이로 출제했거든 작년 시험에.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농업용 토지의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죠. 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뭐라고 하죠? 생산성. 이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가 결국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을 하는데, 주의할 거는 시험 문제 나올 때 또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비옥도가 동일하면은 생산성도 동일하고 지대도 동일해야 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지대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리카도는 설명을 못하는데, 그것은 바로 리카도는 토지의 위치 문제를 뭐했기 때문에 경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두시면서 봅니다. 3번 알프레드 마샬은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단기에서는 시장에서의 이 수요의 힘, 수요 측면에서 수요의 힘이 재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는 공급 측면에서의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경제론에서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 그림을 처음 만든 학자가 마샬이에요. 마샬.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3번 맞는 질문. 4번 고전학파는 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고전학파는 생산비 가치설. 자, 여러분 공급 측면에서 요 생산비, 자, 공급 측면에서의 이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이 생산비 가치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고전학파는 생산비, 공급 측면에서 생산비는요, 노동 가치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뭐죠? 농업용 토지 인간의 노동력 투입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비 가치설은 일명 노동 가치설이에요. 이 투입되는 노동량이 생산비란 얘기죠. 이 생산비 가치설, 이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맞고, 신고전학파에서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이 토지의 한 개 생산물의 가치에서 영향을 하는데, 자, 이러면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아까 우리 알프레드 마샬, 이 대표적인 학자예요. 신고전학파에서는 19세기 후반 1890년이거든요. 이 19세기 후반에서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 이 시기인데, 자, 신고전학파에서는 이 토지 자본을 고전학파와는 달리 이걸 구별하지 않았다. 이 토지도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로 보고, 자본도 생산 요소, 노동도 우리는 생산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다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라고 보고, 이때 이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이 지대는 결국 이 토지라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보는 거죠. 자, 토지라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는 지대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노동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임금이고, 이런 식으로. 그럼 자본에 대한 대가는 뭐냐? 이자. 이런 식으로 우리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보는 거예요. 지대는. 그러면 이 지대는 그래서 생산물 가격, 이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뭐죠? 요소 비용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지대는 비용이라는 거. 자, 신고전학파에서는 지대는 비용으로 파악하고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는 잉여의 성격이다.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요소 비용으로 파악하니까 지대가 상승하면은 뭐죠? 지대가 상승한다는 것은 비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도 오르죠? 우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도 뭐 한다? 상승을 하는 거지. 요소 비용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자, 그래서 이 지대는 토지의 한 개 생산물의 재화의 가격을 곱한 한 개 생산물 가치에 의해서 토지의 가격, 지대가 결정된다고 주장한 게 바로 뭐 신고전 학파의 이론. 한 개 생산 이론에 근거하죠. 자, 5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49번 문제로 갑니다. 두 가지 산업이 있는 단핵 도시 모형을 가정한 입찰 지대 곡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입찰 지대 곡선이죠. 자, 취내내 입지 교차 지대설입니다. 자, 이 취내내 입지 교차 지대설을 도시 공간에 적용한 거죠. 도시 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 올리엄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인데 올해 시험에 우선 출제 예상되는 용어가 입찰 지대 곡선입니다. 원래 개념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그 그림을 보면은 여기 A 뭐죠? B 요거는 뭐죠? C D 이렇게 주어졌죠. 자, 거리는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는 지대입니다. 이거는 M이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지금 여러분이 이게 도심이거든요. 이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여기까지는 뭐죠? 요 A, M에 우리는 토지는 배분되고 이 M점을 지나서는 요 밑에보다는 뭐 MB보다는 누구? MD가 높은 지대를 주니까 여기에 토지는 배분돼요. 이때 이 AMD 빨간 선이 바로 입찰 지대 곡선이야. 그래서 1번에 점 AMD를 연결한 선이 이 도시 전체의 입찰지대 곡선인데, 자, 5번 갑니다. 그럼 입찰지대 곡선은 뭐죠?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가장 높은 이 지대 부분을 연결한 곡선을 뭐라고 하죠? 입찰지대 곡선. 그래서 5번 정답. 개념이 틀렸죠? 그게 뭐죠? 뭐 토지 이용에 따른 판매액이 극대화가 아니라 뭐죠? 우리는 가장 높은 지대 부분을 연결한 곡선. 그래서 5번이 틀린 질문. 개념이 틀렸습니다. 올해 시험에 요 개념 출제 1순위예요. 네? 올해 시험에 개념 있죠? 입찰지대 곡선의 개념은 1순위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2번 토지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면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도시 외곽에 있는 교외 지역에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집가가 뭐 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2번 맞고, 교통 운송 기술의 진보로 AB가 이렇게 했죠, 여러분. AB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AB가 교통 운송 기술의 진보로 A-B가 됐어요. 그럼 요 거리까지, 요 거리에서는 빨간 요 AB보다 A-B가 낮잖아요. 집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뭐 한다? 낮아질 것이다. 네? 맞는 질문이죠. 교통 운송 기술의 개발로. 이 모형으로
우린 도심에서는 지대가 비싸니까 지대가 싼 도시 외곽으로 거주지를 옮기려는 형사, 직주 분리 형상을 설명할 수 있다. 도심에 사무실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지가가 싼 외곽에 주택을 두려는 형상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50번으로 갑니다. 입찰 지대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낸의 고립국 이론을 이 도시 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어떻게 돼요? 발전시킨 이론이 바로 입찰 지대 곡선입니다. 자, 운송비, 수송비는 도심지로부터 거리가 멀을수록 뭐한다?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이 재화의 평균 생산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대는 정상 이유는 손실도 없고 이윤도 없는 것을 정상 이유죠. 이 기업주의 정상 이윤과 또 투입되는 생산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잉여다. 이 잉여에 우리가 해당을 하고 토지 이용자에게는, 토지 이용하는 사람이죠. 이용자에게는 가장 높은 최고의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우리 말합니다. 그래서 최소가 아니라 최고, 가장 높은 최고의 금액입니다. 3번 정답이고,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 지역에 비해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면서 지가는 뭐다? 급등을 하죠.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않는 한계점, 이 얘기겠죠? 자, 여기 도심이에요. 도심에서는요, 지가가 비싸잖아요. 그럼 외곽에서 어떻게 돼요? 도심으로 출근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면은 이게 바로 뭐죠? 한계점이다. 주거 한계점. 요걸 넘어가면요, 농지나 임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주거 한계점인데, 문제는 여기서 도심으로 출근하는데 뭐가 많이 든다? 교통비가 제일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통비가 가장 많이 들어서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이 선상에 있는 요것을 먼저 주거 한계점이라고 해요. 주거 한계점. 자, 한계지 개념을 알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용어입니다. 자, 51번 문제로 갑니다. 자,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카도는 위치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치가 아니라 뭐의 차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의 차이가 옵니다. 위치가 아니라 비옥도의 차이. 1번 정답이고, 리카도는 위치 문제를 경시했습니다. 자, 마르크스는 절대 지대설을 주장하죠. 자, 마르크스. 자, 우리가 마르크스라든지 존 스튜어트 밀,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학자, 여러 학자들이 뭐를 주장하냐 하면요, 절대 지대설. 우리가 보통 마르크스로 대변되죠. 이 절대 지대설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돼? 토지가 뭐가 됐냐면 사유화가 되어 있다. 토지가 국공유화된 것이 아니라 사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면서 소유 자체입니다. 소유 자체.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뭐라고 한다? 절대 지대란 말을 사용해.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을 하고요. 한계지, 또 한계지 범위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하면은 지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한계지에서도 뭐가 발생하죠? 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학자가 마르크스예요. 요게 주의한, 또 시험에 나올 때 주의를 많이 또 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죠. 2번 맞는 질문. 3번 애덤 스미스. 자, 고전학파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국보론이죠. 여러분 많이 들었던 애덤 스미스는 뭐를? 생산비 가치설을 주장하면서 이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우리가 주장을 한 학자입니다. 자, 네 번째, 트윈에는 중심지로부터의 거리 관계로 지대의 차이를 설명하는 입지 교차 지대설인데, 자, 트윈에는 누구 이론? 리카도는 뭐를 경시? 위치를 경시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위치를 첨가시키죠. 위치. 그래서 어떻게 돼요? 트윈에는 지대.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뭐죠?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바로 누구죠? 트윈엔. 그래서 트윈엔의 이론을 위치, 지대설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중심지인 시장이죠. 자, 중심지인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데, 자, 이때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이죠. 자, 지대를 우리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은 그림에서 보듯이 오른쪽 밑을 향하는 우하향하는데 기울기는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니까 역, 그리고 직선이니까 선형, 역선형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자, 이때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이 정도 떨어진 이 지점을 지대가 제로다. 제로. 지대가 0.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를 한계지라고 하는데, 이 점을 지나서는 지대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용을 안 하고 어디까지만, 이 한계지까지, 중심지에서 여기까지만 우리는 농업용 토지를 트윈에는 이용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A,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을 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수송비가 절약되는데, 그 수송비 절약분을 이렇게 지대로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농업용 토지가 한계지 내에서 농업용 토지가 중심진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죠? 절약되는 수송비가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트윈엔이다. 그래서 트윈엔은 뭐를?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또 비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지대는 높아요. 그래서 중심진 시장에 가까울수록 지대는 높고, 중심지로부터 멀을수록 우리는 지대는 낮아진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두시고, 이때 A, B 두 농업용 토지, 여러분 중심지로부터 A, B 두 농업용 토지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때 A, B 두 농업용 토지 이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 차이가 이 지대, 요 빨간선, 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면은 트윈엔. 예? A, B 두 농업용 토지의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입지교차 지대설을 주장한 학자가 트윈엔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무슨 차이?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 큰 개념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헤이그로 갑니다. 자, 트윈엔의 이론이죠. 자, 이 트윈엔의 이론을 또 토지에 적용을 해서 일반화시켰습니다. 도시 토지에 적용해서 일반화시켜서 나온 게 바로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입니다. 자, 이 마찰 비용 이론도 시장에 도달할 수 있고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 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지대다. 이 교통비가 수송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거 저 농업용 토지의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시키면서 일반화시킨 이론이 헤이그입니다. 헤이그는 이 마찰 비용으로서 뭐를 지불한다? 지대와 교통비가 수송비입니다. 교통비를 지불하는데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낮아지고 교통비는 증가하기 때문에 지대와 교통비는 서로 반대로 변동하는 역관계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면서, 그래서 교통수단이 양호 좋으면은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지대는 높아진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다? 헤이그. 자, 5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52번 지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전 학파는 농산물 가격이 지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죠. 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고전 학파는 농산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토지를 자본 노동과 구별합니다. 자, 토지는 자연물입니다. 신고전 학파는 토지는 뭐예요?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일종으로 보았고, 지대 상승이, 지대는 요소 비용이니까 지대가 상승한다는 것은 비용이 상승해서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죠. 맞는 지문이고, 니카도의 차액 지대설은 비옥도의 차이를 중시했으나 뭐는 위치는 중시하지 않았다. 위치 문제를 경시했습니다. 튀네는 비옥도의 차이보다는 뭐를 중시했다? 위치를 중시하여 요 수송비의 차이 때문에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뭐를 입지교차 지대설을 주장합니다. 자, 니카도의 차액 지대설은, 니카도는 어떻게 돼요? 니카도는 토지, 작년에 여기서 또 출제했거든요.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뭐라고 하죠? 우등지의 생산성. 우등지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뭐죠? 열등지. 여러분 작년에 우등지, 열등지 관계를 물었거든요. 열등지 중에 열등지를 뭐야? 최열등지, 가장 최자. 가장 열등지 중에 열등지를 우리는 니카도는 이걸 뭐라고 했다? 한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니카도는 영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 경작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말해요. 가장 낮은 토지. 가장 낮은 토지를 한 계지인데, 가장 낮다는 것은 결국은 생산성이 가장 낮다는 것은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과 그 생산물을 투입하는 데 드는 생산비가 같기 때문에 생산성이 가장 낮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니카도는 지대를 뭘로 보는 거예요? 니카도의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생산 비용을 뺀 것을 지대라고 봐요. 니카도는. 그럼 니카도는 이 한계지에서는 어떻게 돼? 한계에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한계지는 같으니까 서로 같죠? 같으니까 같은 걸 빼니까 지대는 얼마 된다? 제로가 된다. 그래서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죠. 5번 정답인데, 또 작년에 요걸 출제했거든요. 이 한계지는 생산성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이 한계지를 기준으로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이 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지불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한계지의 생산성, 우등지의 생산성, 요 두 개를 뺀 것을 뭘로 지대로 지불한다. 그래서 차액 지대야. 차액만큼 지대로 지불하라 이 말입니다.
차액지대설 개념입니다. 5번 정답입니다. 자, 54번 문제로 갑니다.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결과이지 그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아까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발생하며 따라서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합니다. 맞는 지문이죠.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에 의하면 생산물 가격은 한계지의 생산비와 수송비에서 결정되므로 우리는 바로 지대는 한계지, 지대는 요 한계지 요 안에 한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가니? 한계지 내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튀넨은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빼죠? 생산 비용을 빼는데 이건 누구의 개념? 리카도인데 튀넨은 하나 더 들어가죠? 뭐 수송비를 또 강조했잖아요. 수송비까지 고려를 하는 게 튀넨의 지대예요. 튀넨. 그래서 이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금액인데 여기서 이 수송비는 단위거리 1km죠. 1km. 이 단위거리다. 수송비에 뭐를 곱해준다? 거리를 곱해주면은 지대가 된다는 거. 자, 입찰 지대설에서는 가장 낮은이 아니라 가장 높은 최고의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이 이루어져요. 가장 높은 4번 정답. 마찰 비용 이론에 의하면 마찰 비용은 지대와 수송비 합이며 이 수송비, 교통비, 전략분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 자, 55번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양의 제한, 수학 체감의 법칙 작동을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봤다. 맞는 지문이고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는 지대는 이렇게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수록 지대는 어떻게 돼? 하락을 하고 반대로 수송비는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한다.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입찰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는 최고가 포인트죠. 최고의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의 토지는 할당 배분이 된다. 차액 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라 생산비 하나가 틀렸죠. 리카도는 고전학파의 대표적 학자니죠.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라 뭐다? 잉여. 5번 정답. 자, 56번 문제로 갑니다.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튼 것은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상호 편익을 가져다주는 유사한 활동은 뭘 한다? 직접 뭐였겠죠? 상호 집합하여 이익을 추구합니다. 직접 지향성을 다핵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은 얘기죠. 자, 여러분이 A 산업의 지대를 지불할 용이 가는 곡선, 그리고 우리 B 산업, C 산업의 지대 지불할 용이 가는 곡선이죠. 이때 우리 각 산업의 입찰 경쟁의 결과 이렇게 가장 높은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런 빨간 거 이렇게 가장 높은 지대 부분을 연결한 요거 밖에서 이렇게 앉는 모양 비슷해서 포락선이라고 해요. 안을 포거든요. 포락선. 이것을 뭐라고 하죠? 입찰 지대 곡선. 하여튼 원래 주의하려고 입찰 지대 곡선은 그림에서 보듯이
우하향하고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한데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나고 이 기울기는 우리는 단위 거리당 총 교통 비용이 얼마나 변하고 있느냐, 이 한 개의 교통 비용을 토지 이용 주체의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기울기죠. 자, 개념 원래 중요하고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는 이 지대와 교통비를 뭘로 본다? 마찰 비용으로 보고 있고, 리카도의 차액 지대에서는 지대의 발생 원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르는 농작물 수확량이 바로 생산성이죠. 이 생산성의 차이로 파악합니다. 알프레드 마샬이 나오는데, 자, 알프레드 마샬은요, 누구 이론? 리카도의 지대 이론을 다시 재평성해요. 리카도의 지대 이론을 재평성을 해서 지대의 개념을 더 확대시켰어요. 여러분, 지대의 개념 마샬은 더 확대시켰다. 뭐냐? 우리는 그 중에서 대자연, 여러분 자연물이에요. 고전합하는 토지는 자연물이죠. 이 자연적인 물건에서 이용한 대가가 바로 순수지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샬은 자연물인 토지를 이용한 대가를 뭘로 본다? 순수지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다른 용어로 또 하나, 또 지대의 개념을 지대에 준한다, 준지대의 개념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리카도는 단순히 자연물인 토지고 지대인데, 이것을 마샬은 순수지대와 준지대를 구분해서 지대의 개념을 더 확대시켰다. 그래서 이거는 뭐에 대한? 자연물인 토지를 이용한 대가를 말하고, 문제는 준지대는 단기적으로, 자, 장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기에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인 기계나 기구 등에 대한 대가가 바로 우리는 준지대다. 그러니까 일시적이야. 영구적이 아니에요. 단기는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준지대는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장기로 가면요, 이 고정된 생산 요소인 기계 기구가 생산 설비가 확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로 가면 이 고정된 생산 요소인 기계 기구가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는 고정이 안 됐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는 준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기에만 성립하는 개념인데, 5번은 준지대의 개념이고, 이 경제지대가 불로소득인데, 이 경제지대인 이것을 우리는 파레토 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파레토 지대는 불로소득인 경제지대입니다. 자, 개념 위주로 한번 잘 정리하고, 올해 시험에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는데, 여러분 견해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작년 시험에도 학자들의 견해가 출제했었죠. 그래서 작년에도 4학자가 나왔어요. 리카도, 마르크스, 튀네, 마샬.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가 출제되기 때문에 키워드를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 공부할 때 알아두실 건요, 출제 위원들이 여러분 너무 암기를 많이 해서 약간 용어를 약간 바꿔서 주세요. 작년에도 지대 용어 바꾸니까 또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해를 안 했으니까 못 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에 출제 경향은 용어를 약간 다른 새로운 용어로 바꿔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면은 고득점 안 나와요. 50점 못 넘어요, 개론. 항상 작년에 점수가 너무 양극화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문제 적응 능력을 많이 키우셔야 돼요. 자, 이제 정책론 들어가는데,
작년에 5문제, 2년 전엔 3문제, 하여튼 평균 4문제 출제를 하는데, 그래서 출제되는 우리가 중요 부분 위주로 한번 보는데 잠시 쉬고 94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